안녕하세요. 7조 이준수입니다. 저는 강남구 공유주택을 설계했고 이것에 대한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주택의 클라이언트는 공유주택의 사장이 될 것 같고요. 이 공유주택을 설계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는 강남구에 직장을 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니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생활공간 1인실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공유 주방 식당, 공유 거실 작업실이 있어가지고 좀 아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여럿 배치하고, 또한 개인 생활 공간 또한 배치를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또한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 그런 공유주택을 설계하려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테라스 및 정원 같은 것들도 포함한 고급스러운 공유주택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번에 말했듯이 강남구에 위치한 학동공원을 앞에 두고 있는 전망이 좋은 땅이고요. 또한 주변의 대중교통 여건이 원활해서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분석을 보시면 북서쪽으로 높은 경사지를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쪽이 아래쪽보다 2m가량 높은 그런 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앞에 보행자나 차량이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북서쪽이 2m가량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드를 통해서 그려본 배치도입니다. 초록색 대지가 제가 설계한 대지이고요. 그 아래에 기역자로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이 제가 지을 공유주택입니다. 앞쪽에 있는 곳은 학동공원이고 주변에는 여러 주택가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소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편이나, 주변 주택과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주변에 수목식재를 둘러줄 예정입니다. 나무들을 배치한 모습은 다음과 같고, 평면도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발표 이후에 도면이 수정된 점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현관을 2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중간 발표 때는 현관을 넣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현관을 2개나 설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1층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현관이고요. 주차장을 통해서 진입하는 현관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동선으로 2개의 현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상 2층 발코니 옆에 설치를 해서 발코니에서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구조를 처음에 상상했지만, 이렇게 되면 도면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 지적이 있어서 지하로 세탁실의 위치를 옮겼고요. 이따가 도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 파티룸이 환기나 채광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파티룸 같은 경우에 대지의 맨 남쪽 아래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환기와 채광이 가능한 긴 창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개인실을 1개를 추가 설치해서 총 6개의 개인실을 마련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인면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로 굽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분절된 선이 기역자 모양 주택을 분리하는 선이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어서 발코니가 설치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발코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유리와 기둥들로 된 발코니로 상상을 하면서 캐드로 도면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1층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에 위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지와 바로 밀접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지하 정도로 표현한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은 지하로 출입하고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위측에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계단실을 채광시켜 줄 수 있는 작은 창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창을 설치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빛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한 천창이 아니라 빛이 움직이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비스듬한 창을 이 천장에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캐노피 구조로 해서 비나 그늘 같은 거, 햇빛 같은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했고, 그 위에 바로 발코니가 들어오는 그런 이중적인 공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관으로 나갔을 때 바로 외부 공간이 나오는 것이 아닌 약간의 실내 공간과 외부 공간의 이중적인 구조가 앞에 있고, 그 밖을 통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 1층 평면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아까 말했듯이 이쪽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고요. 총 6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차 면적 같은 경우에는 5m 곱하기 2.5m로 충분하게 넓은 표준 주차 규격을 준수했고요. 또한 주차 공간을 널찍하게 설계를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 이곳 또한 여닫이 문을 통해서 복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입구 왼쪽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고, 오른쪽엔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약 반층 정도의 공간이 남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또한 창고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 복도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파티룸이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약 12평 정도의 위치 크기로 널찍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쪽에 파티룸이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파티룸이 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면도에서 보셨듯이 이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위치해 있는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와 건조대가 각각 2대씩 위아래로 설치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옆쪽에는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작은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여름옷이나 겨울옷 같이 잘 쓰지 않는 옷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별 수납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도를 따라서 1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올라오면은 이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인면도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방향으로 진입을 한다면, 네,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은 이쪽으로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관은 신발장이 양옆으로 설치되어 있고, 미닫이문을 통해서 거실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소파나 테이블, 빔 프로젝터 등을 배치해서 여러 명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실이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벽으로는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들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장이라든지 아니면 소파라든지 아니면 커튼 같은 것들로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고, 또한 통합해서 쓸 때는 완전히 열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로 설계를 해봐 왔습니다. 또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면도에서 보였던 통창이 이쪽 거실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실 쪽에 통창이 설치되어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실이 설계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주방과 공유주방과 공유식당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긴 복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설치해서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던지, 아니면 넓은 공간으로 비워두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는 개인실 2개가 위치해 있는데요. 개인실의 크기는 약 6평 정도로 충분히 넓은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주목해서 봐주시면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볼일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 두 공간을 분리를 했고요.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의 설계가 이 정도로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아까 말했던 정원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쳐 말했지 못했던 부분이, 이쪽에는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게 됩니다. 다음 2층으로 넘어가 보시면,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이렇게 올라오면은 긴 복도, 또 넓은 복도가 하나 나오고요. 이 공간은 아까 말했듯이 소파나
테이블 같은 공간을 놓아서 작은 거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실 4개가 위치해 있는데요. 각 개인실은 약 6평 정도의 크기로 배치를 시켰고, 아까 말했던 화장실이 크게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문서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아늑하게 연출한 모습이고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이 공간에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발코니를 진입할 수 있는데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테이블 같은 것들을 위치시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파티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면도를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높은 대지 정원이 위치한 곳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평면도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검은 선을 기준으로 위쪽을 바라본 모습이 현재 단면도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1층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캐노피 구조를 통해서 1층 대문으로 진입을 하면 여닫이 문을 통해서 거실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거실과 공유 식당을 지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이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지하 1층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복도를 따라서 세탁실과 파티룸이 배치되어 있고 파티룸은 환기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실을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환기와 채광이 가능한 창들이 2개 설치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서 방 2개의 문들이 이쪽에 보실 수 있죠. 2개의 문. 그리고 안쪽을 통해서 공유 오피스가 나오고 발코니가 설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던 돌출 부위 천장에 놓인 긴 창이 이쪽에 나와 있고 햇빛이 높을 때는 창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 햇빛이 낮을 때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햇빛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